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함수의 결합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월지기님의 피드백을, 하연수 선생님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녹화본을, 봤는데, 음, 혹시 괜찮으시면은, 어, 그 피드백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공유를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조건을 조금 더 붙이니까 네, 그게 좀 이해가 제가 됐었어요. 음, 네.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 함수의 결합이나 함수의 합성을 설명할 때 그 채널지기님께서는 뭔가 어떤 이제 함수는 정의역 하나를 뽑았을 때 공역 하나를 이제 대응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함수의 결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함수의 결합을 얘기할 때 좌변은 이 f 플러스 g라는 어떤 기호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하나를 정의해내는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f 플러스 g를 통해서 뭔가 h와 같은 그냥 새로운 함수 하나가 탄생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탄생한 h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라고 하니까 fx랑 gx를 더하는 놈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등식이 만족하려면 먼저 f랑 g의 공역은 숫자끼리의 덧셈이니까 실수로서 같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f랑 g의 공역은 실수여야 된다는 거죠. 공역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어쨌든 숫자와 숫자의 덧셈이니까 숫자가 덧셈이 정의가 되는 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변은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냥 f랑 g의 함수에 대한 공역을 그냥 실수라고 딱 가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뭐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변은 이제 심플하게 정의가 돼요. 근데 이 f 플러스 g, 뭐 f 곱하기 g, 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뭐 조금 까다롭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변을 보면 x랑 여기에 들어간 x랑 여기에 들어간 x는 같잖아요. 똑같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1이 들어가야 돼요. 그 1이 f를 통해서 나오는 값은 g를 통해서 나오는 값과 다를지라도 여기에 들어간 x랑 여기에 들어간 x는 다 후변에 있는 x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x도 f의 정의역에도 속하고 g의 정의역에도 동시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f랑 g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f의 공역과 g의 공역은 실수로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덧셈이 정의가 되는 집합으로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F랑 G의 이제 정의역이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함수의 결합이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피드백 영상 녹화본을 따라가면서 이해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음,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함수의 합성도
함수의 결합처럼 F랑 G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함수 H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황양수 선생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이게 왜 H의 정의역은 왜 G의 정의역이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채널지기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뭔가 이제 함수의 뭔가 본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함수는 정의역 집합이 정의가 돼야 되고 공역 집합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정의역을 하나 집어 넣으면 이제 공역에서 하나가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H라는 그 함수가 나오면 H라는 함수도 어떤 정의역에 해당하는 인풋을 하나 넣으면 아웃풋에 해당하는 치역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G랑 F를 합성했다는 거는 H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정의역, G의 정의역인 동시에 H의 정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1을 넣으면 Z, 이 집합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Z1이건 뭐 Z2건 나오고 X2를 H란 함수에 태우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Z에 해당하는 원소가 하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H란 함수는 어, 요 X에 해당하는 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집합을 공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전제 조건을 하나 이 함수 합성이 정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G의 공역하고 F의 정의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G로 보냈는데 F의 정의역에서 정의역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야. 그럼 G로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의 합성이 정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합성이나 결합을 얘기를 할 때 먼저 G랑 F가 어떤 전제 조건 하에 놓여진 놈이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F랑 G의 이제 전제 조건,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랑 G의 결합이든 합성이든 얘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녹화본을 따라가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면서 그냥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할 때 정의역, 공역 다 모두 그냥 실수 집합일 것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어,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음, 뭔가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결합이나 합성 같은 거를 정의를 할 때 그런 어떤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습관적으로 썼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대처럼 어, 약간 이제 혼동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저도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이제 당연한 게 당연한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이 정의나 함수의 정의나 아니면 어, 뭔가 이 함수가 어떤 이제 전제 조건 하에 놓여 있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네, 얻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네, 어떤 뭐 커멘트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시기에는 다 보셨나요? 그 녹화본? 저는 녹화본으로만 봐가지고. 네, 저도 영상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저희 이 논의 나눴던 부분에 답변 주시는 부분 좀 봤어요. 음, 저희가 좀 약간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좀 잘못됐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네. 혹시 좀
지금 시간이 되면 약간 이제 좀 기초,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 좋을 만한 이제 강의가, 어, 직문수 정도는 좀 아무런 베이스 없이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더라도 다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뭔가 진짜 수학을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감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문수나 아니면 뭐 다가수나 이런 기초가 없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수업들 그런 세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 스터디 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수함수부터 이번 시간에 할 텐데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먼저 배워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극한이 넘어가기 전에 그 어쨌든 뭐 극한이나 미적분 같은 건 어떤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자주 다루는 여러 가지 함수를 먼저 배우고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지수 함수부터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라는 걸 보시면 그냥 음, 먼저 저렇게 이제 2x는 y, 그러니까 2의 x승은 y죠. 3의 x승은 y, 그리고 저게 이제 영어 2라고 써져 있는 건데, 네, 저거는 이제 자연지수 함수라고 해서 어쨌든 저것도 그냥 상수예요. 상수인데 뭐 2점 몇몇몇인데 그냥 2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의 x는 y. 이런 식으로 이제 밑이라고 하죠. 2, 3, 2, 영어 2 같은 게 이제 밑이라고 하고, 저 x가 이제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밑이 달라짐에 따라서 보시면 왼쪽부터, 어, 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양수일 때, 2, 3, 뭐 2점 몇몇일 때 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함수 자체가 이제 가파르게 변하죠. 그걸 이제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변할 것이라는 건 다 알 거예요. 어쨌든 3을 제곱하는 거랑 5를 제곱하는 거랑 5를 제곱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이 클수록 저렇게 가파르게 변한 함수고, 그리고 일단 함수니까 네, 정의역은 이 함수에서 정의역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이 이제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근데 공역, 공역은 네, 공역은 저기 양수가 되겠죠. 네, 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음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실수 어느 걸 집어넣더라도 다 0보다 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정의역은 실수고 공역은 이제 양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는 왜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빼놨냐? 어떤 그 영어로, 문자로.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제 x 1,0, 1,0 점에 해당하는 이 접선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이 함수가 이제 2의 x라는 함수예요. 이 접선이란 거는 일단 저희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 여기 1,0, 이 함수에서 1,0에 해당하는 딱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을 말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결국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미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엄밀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은 직관적으로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에서 미분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분의 어떤 뭐
어, 미분의 정의라기는 좀 그렇고, 미분의 활용도라고 할까요? 그런 미분이 뭐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비선형적인 이런 함수에서 어떤 선형적인 뭐 접선이 됐든 무언가를 뽑아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함수에서 이 점에서 0, 아니 0,1에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빼놓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뭐 미분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진도를 못 나가서 그게 이게 그렇게 뭐 편리한가? 미분 계산할 때? 뭐 이런 함수를 활용하면 어떤 상황에서 편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욕이 나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해가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뭐 교재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냥 이제 y는 ax에서 이 밑이 뭐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되지? 이 그림이 지수함수의 그림이 그리고 a가 마이너스가 되면 왜 a가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 밑이 요 2, 3, 2에 해당하는 밑이 음수인 경우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음수이면 잘 다루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 거지? 네, 이거는 네, 뭐 이거는 말씀드리면 그냥 얘가 이제 1보다 작게 되면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0.8을 뭐 예를 들어서 계속 거듭제곱을 하면 점점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게 반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크면 클수록 거듭제곱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0에 가까운 수가 되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왜 다루지 않을까요? 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x 제곱하는 수에 따라 얘는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뭐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림이 이상하게 나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어쨌든 정의는 되지만 뭐 의미가 없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는 것 같고, 네. 이제 밑이 이제 양수이거나 아니면 밑이 이제 1보다 크거나 아니면 요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방금 잠시만요. 네, 요거를 설명 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밑이 소수점일 때의 그래프가 네, 어, 뭔가 마우스로 요렇게 된다고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뭔가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요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밑이 요, 그러니까 A가 요 사이일 때요. 네. 만약에 A가 0.5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의 그래프는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0.5다라고 하면은 x가 3일 때 0.5를 세 번 곱하면은 몇이 되죠? 0.5로 세모하면 0. 125가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두 번 곱했어요. 0.5를. 네. 0.25요? 0.25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일 때 얘는 이제 0.25일 거고 아, 세 번 곱할 때는 0.12. 아, 계속 이제 곱하면 곱할수록 이제 계속 작아져요. 아, 네. 맞네요. 네네. 네. 맞는 것 이- 같습니다. 이제
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음,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저도 아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그게 양수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신 게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설명하신 게 지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A가 0하고 1 사이에 네, 있을 네, 때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음, 왜 그래프 방향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네, 그거를 뭐 0.5라고 할게요. A가 네, 0.5면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이 그래프는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하나씩 좀 찍어보면서 그래프를 좀 예상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라는 거는 보시면 음, 일단은 일단은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넣어볼게요. 값을 이제 계산하기 편하려면 이제 뭐 1, 2, 3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x가 1일 때 2분의 1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돼요. 2일 때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아, 이거 좀 여기에다 그래. 그러니까 이 단위는 다르다고 할게. 이게 조금 그리기가 어려워서. 1, 2, 3이고 1일 때 여기가 그냥 y의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2분의 1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고 2일 때는 2분의 1의 2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여기가 되고 3일 때는 8분의 1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파면 곱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돼요. 이게 0보다 작은 거. 왜 그러냐고 하면 0.5 곱하기 0.5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게 되면 이 0.5를 곱한다는 건 앞에 수를 반으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반으로 줄인다. 그럼 반으로 줄인 거를 또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인 거를 또 반으로 줄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점점 이제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근데 1보다 큰 경우는 뭐 1.2다. 그러면 얘를 계속 곱한다는 거는 얘를 1.2배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2배 한 거를 또 1.2배 하고, 1.2배 한 거를 1.2배 하면 계속 값은 커질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밑이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0 쪽으로 작아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역함수와 로그를, 네. 역함수와 로그는 이제 역함수는 자꾸 직문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직문수를 좀 여러 번 들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역함수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역함수라는 건 뭐냐?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이제 함수 f는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는 뭐냐 하면, 제, 직문수에선 나왔지만, 단사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사함수. 단사함수는 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을 쏘는데 이게 같은 곳으로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보면 이 g라는 함수를 보면 아니요, sorry. 이 g라는 함수를 보면 얘는 이제 같은 곳으로 쏘잖아요. 이건 단사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정의역이 다 각각 다른 이제 공역에 해당하는 다른 곳에 쏘면은 이제 단사 함수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하면은 1대1 함수의 정의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림. 그냥 이제 1대1로 x랑 y랑 되는 놈이 1대1이구나.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1대1 함수.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역함수라는 거는 이 치역에 해당하는 애들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정의역에 해당하는 애들이 공역 및 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화살표가 정의가 돼야 되냐라는 걸 봐야겠죠. 그러면 정의가 되겠죠. 10을 넣으면 1로 가고 9를 넣으면 2로 가고 8을 넣으면 3으로 가고 7을 넣으면 4로 가고 네, 정의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요. 네, 이거는 사실 어,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그 뭔가 저희가 함수의 합성을 배웠잖아요. 그 역함수라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1이 역함수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면 이 f의 마이너스 1은 f의 역함수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성을 하면 이 i라는 어떤 이것도 함수하고 i라는 것도 이제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예요. 1을 보내면 1이 나오고 2를 보내면 2가 나오고 3을 보내면 3이 나오고 그런 함수예요. 그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을 10으로 갔다가 야 이거 다르게 써. 이렇게 써야겠다. 네, 그럼 f를 먼저 하고 f의 역함수를 하는 거니까. f를 먼저 하면 1이 10으로 갔다가 f의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는 11로 보내는 함수예요. 그럼 1로 가. 이게 다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다 자기 자신으로 오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응하는 화살표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네. 그렇게 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1로 보내고 2를 보냈는데 여기서 G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10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좀 다른 얘기는 하긴 하지만 직문수에서는 이것도 뭐 선택공리라고 해서 그냥 1과 2 중에 어느 걸로 갈지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일단은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10에서 어디로 되돌아갈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함수 G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1대1 함수여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밑에는 이제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네,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그냥 뭔가 그림으로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판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어, x축과 평행하는 직선을 하나 그으면 돼요. 이렇게 딱 그어보면 얘란 이 f라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x1의 그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죠? 1하고 2하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보시고 여기에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구나. 네. 얘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겹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 교재에서 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런 정의나 아니면 앞에 나왔듯이 뭐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는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뭔가 역함수의 정의라고 교재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쭉 책 읽는 것처럼 한 번에 쭉 읽고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저도. 근데 그걸 이제 저 함수 뭐 1대1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다른 분들도 이해가 쉽게 안 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맞는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함수의 정의가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술할 수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함수 구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일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음, 이제 함수는 이제 그 일단 채널 지기님이 뭐 함수는 input을 하나 넣으면 output이 하나 나오는 거다. 그게 함수다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함수는 순서상의 집합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그냥 f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요 A1, A2, A3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고 B1, B2, B3가 공역에 있는 그 치역의 공역 안에 부분 집합 이 치역에 있는 원소들이 결합할 거야. 그럼 이 함수는 A1을 넣으면 B1이 나오는 거고 A2 넣으면 B2가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네. 이렇게 따지면 그냥 함수는 순서상의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F는 그냥 이런 함수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할 것 없이 어떤 함수를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런 논리로 역함수를 순서상의 집합으로 바라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F의 역함수는 B1을 넣으면 A1이 나와야 되고 B2가 넣으면 A2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지? 그냥 이제 요거를 보시면, 어쨌든 순서장의 집합이니까, 요 x랑 y랑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y랑 x를 서로 그냥 이렇게 돌린다? 돌려서 x를 y 자리에 갖다 놓고, y 축을 x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얘가 이렇게 변할 거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요 B, A 요거는 이제 요만큼이 이제 B잖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A예요. 근데 요거를 역함수니까 B, A가 아니라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B, A가 요거잖아요. B, A. 그러니까 요게 B잖아요. 요게 B고 여기가 A예요.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A, B가 될 거잖아요. 그럼 요게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A, 요거 B. 그러니까 x, y를 단순히 이제 바꿔놓는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서상의 집합으로 바라보고 그럼 x, y를 어떻게 바꿔? 그래프에서. 그럼 y축이랑 x축이랑 이렇게
돌려놓는다. 돌려놓으면 이제 그건 곧 이 y는 x축의 대칭이다. 돌려놓는 거랑 그냥 y는 x축, 요 축을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거 딱 접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걸 이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위에 식을 볼게요. 그럼 결국은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풋 x에다가 세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면 그냥 y가 나와 라는 거랑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말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이 fx란 거는 x에 어떤 짓을 하면 y가 나와 라는 거를 이거의 역함수는 그 y에 어떤 짓을 하면 x가 나와 라는 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x에 어떤 짓을 했냐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럼 y가 나왔어요. 그럼 요 관계식으로 그럼 y에 어떤 짓을 하면 이 x가 나와?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항을 해주면 돼요. x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y가 나왔으면 그럼 이 관계식으로 그럼 y에 어떤 짓을 해야 x가 나와라는 거는 그냥 이걸 이항을 해가지고 y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2를 하면 x가 세제곱이 나올 거고 네. 그럼 x에 이제 세제곱이 각각 이 양변에다가 세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x의 세제곱이니까 돼서 얘가 x가 돼요. 그러면 결국 역함수라는 거는 y에다가 이런 짓을 하면은 x가 나온다. 그럼, 그럼 이게 결국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역함수니까 이 y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풋은 저희가 x로 표기를 하니까 그냥 표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끝이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뭔가 말로 뭔가 함수를 순서상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지? 역함수를 이제 말로 풀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을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역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냥 어, x가 나오도록 y축으로 다 이항을 해서 한 다음에 x는 뭐 y에 뭐 플러스 뭐 이런 꼴로 나타내어라. 그런 다음에 x랑 y랑 바꿔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거를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이제 로그 함수를 볼 거예요. 그 지수함수를 배운 다음에 저희가 역함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온 이유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이 보시면 지수 함수가 밑이 0보다 크고 어, 0보다 크고 a가 이제 밑이 1이 아니면 1대 함수예요. 이 조건에서만. 또 전제 조건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a가 1이면 x가 무슨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y는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뭐 a가 1이다. 그럼 x가 1, 2, 3, 4, 5 정의역이 변하더라도 치역은 변하지 않죠. 네. 치역은 무조건 1일 거예요. 그럴 경우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그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죠.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인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 되게 그래프가 뭐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뭔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렇게 직선 수직선 판정법으로 해봐도 여기에 걸리는 게 많을 테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밑이 0보다 크고 그리고 1이 아닌 경우이면 1대1 함수가 존재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해요. 그 로그 함수도 저도 예전에 학생 때 배울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다 외워야 되고, 뭔가.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부터 조금, 어, 이것도 좀 말로 풀어서 쉽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수 함수는 AX를 했을 때 이제 Y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이제 역함수는 A가 열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게 X고, 여기가 Y. 그러면 말로 풀어서 이 지수함수부터 설명을 하면 그냥 A의 X제곱을 하면 Y가 나와 하는 거고 그럼 요거는 만약에 뭐 이걸 숫자로 바꾸면 로그 10이다. 그리고 X다. 그러면 로그 10에 뭐 100이면 얘는 몇 제곱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10에 뭐 1000이야. 그러면 얘는 몇 제곱이야? 10의 몇 제곱이야? 라는 거고 지수함수는 뭐 10에 3이면 얘는 몇이야? 라는 거고 뭐 10에 4면 얘는 몇이야? 라는 게 지수함수예요. 근데 로그 함수는 로그 10에 1000은 얘 10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10의 몇 제곱이야? 그러니까 x로 들어오는 이 인풋이라는 숫자는 미체 몇 제곱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로그 함수예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말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해봐도 이게 역함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10의 3승은 1000이 될 거고 여기서 x는 3이고 y는 1000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함수가 3을 넣으면 1000이 나왔었고 그럼 역함수는 1000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역함수는 왜? 여기가 x잖아요. x 1000, y 3. 그래서 얘는 1000을 넣으면 3을 나오는 함수가 로그 함수고 얘는 이제 3을 넣으면 1000이 나오는 함수가 이제 지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그래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로그라는 것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역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x라는 거는 어, 이 x라는 것은 a의 몇 제곱이야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a의 x 제곱은 몇이야 라는 거.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로그라는 건 그런 거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네. 그래서 네. 음, 그렇게 로그 함수를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로그 법칙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단 로그의 a의 x 플러스 로그의 a의 y라는 거는 로그의 a의 x 곱하기 y일 수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a를
10이라고 하면 10이 제일 계산하기 편하니까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그냥 이제 10의 요 숫자는 이제 10의 몇 제곱이야 라는 거는 얘는 10의 5제곱 그냥 2하고 3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각각 더해서 얘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2일 거고 얘는 3일 거고 요거를 더하는 거나 그냥 10의 5제곱을 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덧셈 뭐 식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이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건 이제 곱셈이고 이게 나눗셈으로 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두 개를 빼잖아요. 뭐라고 이게 이렇게 지우잖아요. 얘는 이제 없어질 거고 1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음, 이러면 이제 그냥 10에 1만 남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빼잖아요. 이런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하게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법칙도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외웠던 것 같은데 뭔가 로그가 뭐 어떤 뜻인지 뭐 뭘 뜻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런 법칙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3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진짜 당연하겠죠. x의 r제곱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r을 어, 상수로 곱하는 거랑 요거 a의 x를 해서 그거랑 똑같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2의 x 배웠잖아요. 2의 x를 로그로 이 역함수로 표현을 하면 그냥 고지급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것도 줄여서 쓰는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lnx.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미분 적분을 할 때 뭔가 이제 유용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 2점 몇 점, 2점 몇몇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편리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로그로 넘어와도 이라는 숫자가 이 로그의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가 어, 얼마나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표기표만 바꾼 거죠. 위에 거랑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뭔가 좀 스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2의 lnx라는 거는 이 lnx를 지수로 보면 이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lnx를 계산을 했을 때 얘의 이제 공역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lns라는 거는 로그 2의 x잖아요. 얘가 1보다 큰 수예요. 이럴 경우 이제 로그가 요, 요 빨간색처럼 나오거든요. 예. 왜냐면 지수함수 2의 x의 역함수니까 2의 x는 아까 지수함수에 배웠듯이 2는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y 값도 커지는 그런 함수가 되고 근데 얘의 역함수니까 이 y는 x축의 대칭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로그 2의 x 라는 이 함수가 될 건데 얘의 공역은 뭐예요? 얘의 공역은 y니까 그냥 실수 전체예요. 그럼 여기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예요. 얘의 범위. 그러면 이게 그냥 정의가 되나? 2의 lnx라는 거는? 그럼 이거 전체를 놓고 보면 요거의 범위는 뭐예요? 요게 실수 전체잖아요. 그럼 지수 함수의 x에 해당하는 이 자리가 실수 전체면 요거의 값은 양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실수 전체를 x로 계속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2가 이제 1보다 큰 놈이니까 요거의 이제 공역은 양수다라는 게 돼요. 그럼 요게 양수잖아요. 요게 양수니까 그냥 로그를 씌워도 돼요. 네. 왜냐면 로그 함수는 이제 정의역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양수면 로그는 다 정의가 돼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는 확신만 있으면 로그를 아무렇게나 씌워도 되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역 공역이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뭔가 이제 정의역을 x로 해놓고 공역이 어디가 되냐. 그럼 이 공역 또한 요거의 정의역이 되니까 그럼 요거의 공역은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요거 전체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럼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라는 거의 정의역은 어, 정의역이 양수만 되면 로그 함수는 정의가 되니까 그냥 로그를 씌워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로그를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잘 따져봤을 때 그냥 여기에 로그를 씌워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로그를 씌우려면 얘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 맘대로 로그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로그를 씌우는 거죠, 그냥. 로그를 씌울 때 로그 2로 씌우게 되면 mx가 되고 로그 2의 x가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열로 내릴 숫자가 있잖아요. 2는 2의 x 이렇게 되겠죠. 2의 2니까 얘는 1이죠. 그러니까 ln x 이것도 로그 2의 x니까 이것도 ln x죠. 그럼 이거 두 개는 결국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요거의 범위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로그를 씌울 수 있는 n가 라고 하나하나 다 잘 따져보고 그 로그를 씌울 수 있으면 그냥 요 밑에 있는 숫자로 로그를 씌우면 돼요. 써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역 공역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뭐 스킬이라도 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저희한테 이게 좀 뭐 필요한 스킬인가? 라는 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미적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보기 위한 건데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뭔가 문제풀이를 좀 쉽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책에 있어서 써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거는 다음에 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런 법칙은 존재하지만 미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 네, 그냥 제가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뭐, 내가 OT에서 했듯이 뭐,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공업수학에 뭔가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법칙들을.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직접 그냥 책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시험에 해당하는 스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미적분이 어떤 개념인가를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 입장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를 그냥 발표를 한다는 느낌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저는 뭔가 제가 이제 그 전날에 노트를 올리긴 하지만 뭔가 몇 번 이렇게 스터디가 진행되면 대충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최대 어디까지 나갈 것이다라고는 조금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좀 예스창에서 보고, 뭔가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도 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어떤 교정을 좀 받아야 저도 좀 얻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예습을 해와서 뭔가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역삼각함수라는 건데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일단 삼각함수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냥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미적분을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뭐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삼각함수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저도 실제 삼각함수, 일을 하면서도 수학에 그렇게 맞닿아 있는 직업은, 일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각함수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삼각함수는 되게 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 이 삼각함수가 뭐냐 라는 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삼각함수라는 거는 그냥 삼각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삼각비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각도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빗변과 높이와 밑변의 이제 비율,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는 그냥 이것도 저는 좀 이거를 수학을 말로 풀어서 먼저 설명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정의나 이런 걸 살펴보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제가 공부를 하는 방식대로 설명드릴게요. 사인이라는 거는 그냥 빗변과 밑변의 비율을 비율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아예 죄송합니다. 높이, 빗변과 높이.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빗변과 밑변.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 그냥 이게 삼각함수 개념의 전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 숫자 이렇게 그 세타가 뭔지 뭐 모른다고 할 때 근데 요거는 저희가 자로 재서 쟀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의 어, 사인 세타는 뭐야? 그냥 얘는 4분의 1이야. 아이, 사인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헷갈려서. 코사인 세타는 뭐야? 했을 때 그냥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이게 그냥 개념의 전부예요. 코사인 세타를 알고 싶으면 이게 4와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놓고 그 세타를 각도를 재면은 요게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가 나와요. 사인 세타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이라고 할 때 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4의 7, 4의 제곱 해야 되니까 뭐 그냥 3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사인 세타는 뭐야? 하면 얘는 그냥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야? 그냥 밑변분의 높이 1분의 3. 이게 그냥 전부, 이게 그냥 삼각함수 개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뭐 앞에 나왔듯이 역삼각함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냥 삼각함수를 이것대로 그려놓고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0도고 그럼 얘가 4라고 하고 얘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30도다. 근데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타만 정해지면 이 빗변하고 밑변하고 높이의 각각의 이제 비율은 정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닮음이거든요. 닮은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도 이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이 각각 변에 대한 서로의 비율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삼각함수의 어, 그냥 개념이다. 이게 이제 그냥 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삼각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삼각함수를 그릴 때 원을 놓고 이제 그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반지름 1이라는 원을 놓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편해요. 여기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반지름이.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세타가 이 0도에서 세타, 이렇게, 요 변이 이렇게 움직일 때 세타가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그 커지는 이 세타를 정의역으로 놓는 거예요. x는 세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세타고, 사인 세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가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타가 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갈 때 y는 몇에서 몇까지 변할 것 같아요? 세타가 0도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0에서 1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90도다. 그러면 세타는 0에서 90도로 세타가 0에서 90도로 갈 때, 요 높이는 0에서 1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요.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0로 갈 때,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로 갈 때, 이 y 값은 여기서 0로 가면 여기가 y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y는 세타가 될 거고, 요게 계속 y가 여기서 1에서 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90도에서 180도까지 변하면 y는 0으로 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요게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요 세타는 270도죠. 270도까지 가면 요 y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또 변하고. 이 그림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돌리는 거다 보니까 사인은 이 각도가 계속 이제 360도 주기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주기를 타게 돼요. 이게 사인인 거고, 똑같은 원리로 이제 탄젠트랑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원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코사인 이 x의 값이 얼마나 변할까? 이 빗변이 이렇게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직각간 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삼각함수의 전부이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다 보니까, 그래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고, 이 빗변이 세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때, x랑 y의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것에 지나지가.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삼각함수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역삼각함수는 아까 배웠잖아요. 일단 역삼각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지 이제 역삼각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사인 그래프잖아요. 왼쪽 요게 아까 제가 그렸죠. 그러면 이거의 역삼각함수, 요거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아까 수직선 판정법 배웠잖아요. 그럼 요렇게 두 개 걸리면 안 돼요. 오, 그게 이상해. 네. 그 두 개 걸리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사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요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 여기랑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밑에 볼록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요 정상하고 요 정상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냥 요 구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의역을, 원래 sin x란 정의역은 이제 전체인데, 또 전체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역삼각 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역삼각 함수를 존재하게 하려고 정의역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요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직선 판정법을 해도 두 곳에서 만나지 않는 함수니까. 그래서 역삼각 함수는 치사하게 이렇게 1대1 함수가 정의될 만큼만 정의역을 잘라서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거를 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바꿔놓은 거죠. 바꿔놓으면 이렇게. 네. 이게 그냥 아크사인, 뭐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라는 그냥 개념의 전부예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이거에 관련된 공식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외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코사인이 어떻게 되고, 아, 얘가 코사인이 존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잘라야 되겠구나. 요거 자른 거를 이렇게 y랑 x축을 바꿔놓으면 아, 이게 아크사인이구나, 뭐 아까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식 같은 걸 외우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아까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코사인도 뭐 이렇게 아까 코사인도 어쨌든 그 반지름이 1인 그 원에서 그 빗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코사인은 그런 상황일 때의 이 밑변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0도에서 0도는 당연히 1이겠죠. 여기서 얘가 0도라는 거니까 빗변이 0도라는 거니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빗변하고 밑변이 딱 달라붙어 있을 거니까 얘가 1이에요. 근데 얘가 점점 빗변이 열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이 밑변이. 줄어들면서 빗변이 열로 가면
얘는 0이 돼요. 밑변 0.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면 90도가 되면 0으로 갔다가 또 요 변이 요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니까 코사인은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80도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얘가 또 열로 갈 때는 여기 줄어들잖아요. 점점점. 그럼 또 0으로 가요. 0으로 가고 또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 밑변이 0에서부터 1로 가요. 네. 그럼 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주기를 가지는데 얘에 대한 이제 역함수를 구하려다 보니 얘도 치사하게 그냥 자른 거예요. 그냥 구하기 편하게. 그래 놓고 요거에 대해 요걸 딱 그 y는 x에 대한 걸 딱 구해놓고 그걸 이제 대칭시키고 y를 x로 이렇게 또 돌린 거죠. 그게 이게 아까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네.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빗변이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움직이게 될 때 탄젠트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에요. 밑변분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주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따라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럼 얘도 역함수가 존재를 하도록 이렇게 그냥 자른 거예요. 잘라놓고 그냥 돌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크탄젠트.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떼져 보면은 뭐 여기서 뭐 또 삼각함수 하면 나오는 게 뭐 시컨트 나오고 뭐 탄젠트 나오고 시컨트 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코사인 분의 1. 그냥 역수란 말이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이게 이제 사인 분의 1. 네. 그냥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분모에 넣어주면 요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하나 어, 진짜 개념적으로 얘가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막 복잡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고생을 하겠지만 그냥 뭐 아크 코사인이 뭐야, 아크 탄젠트 뭐야? 라고 하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런 복잡한 문제 푸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삼각함수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이해하면 저로서는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정도 이해하고 그냥 뭐 가고 있어요. 삼각함수. 네. 그래서 저희 그 마지막인데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네요. 그 시컨트 세타는 뭐 이거다. 그냥 단순히 이제 요거를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냥 분모에 넣으면 요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럼 저 SC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처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네. 이거를 저도 왜 이름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그냥 SEC 세타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사인 세타를 코컨트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저게 왜 저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것도 뭔가 찾아보면 어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요거에 이제 역수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기를 한다라고만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코르시 컨트는 또 CSC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하면 이거는 네, 제가 지금 설명한 그 개념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실제 문제 여기 예제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이해를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고, 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아니야. 맞아. 제가 지금 18분인데 30,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사실 조금, 어,
업무를 아직 못 마쳐서 업무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거의 1시간 20분 정도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극한과 도함수 나가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극한과 도함수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한과 도함수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말로 계속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극한이란 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죠.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각자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극한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법칙도 성립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설명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같이 뭐 예습을 하시던 복습을 하시던 뭐 틀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칠 건데 뭐 따로 또 하실 말씀이나 뭐 있으면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네. 저는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이제 저희들 보통 그래프를 보잖아요.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다, 뭐 이렇게 진동할 때도 보고 그러는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 자르지 않으면 네, 그게 함수 맞아 하는 생각이 좀 오늘 들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래프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네. 이제 y 값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함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함수가 안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우리가 늘 보는 그 사인 그래프는 사인 함수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약간 그 오해하신 게 있어요. 이게 사인 함수가 네,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데 이게 함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개념을 그 채널지기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x를 넣으면 y가 하나씩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x를 하나씩 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y는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요거의 역함수는 이 수직 판정법을 했을 때 요거에 이제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그러니까 x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x1, x2, x3은 x4는 똑같은 값을 참조를 하게 되는 뜻인 거잖아요. x1, x2, x3, x4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이걸 소함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x1을 그 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x1을 넣으면은 뭐가 됐든 y가 하나만 튀어나오기만 하면 함수예요. 그럼 x1을 넣으면 y1 튀어나왔으니까 함수의 정의에 부합되죠. x2를 넣으면 y1 또 나왔어요. 그럼 함수의 정의 아까 그거는 왜 함수가 그럼 아니었을까요? 아까 그거라는 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y 값이 같아서 이거 함수 아니다고 아니요, 한 부분 여기도 제가 이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 f는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함수긴 함수인데 함수이긴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포함 관계에서 보면 이 함수라는 거 안에 1대1 함수가 이렇게 부분집하로 그 표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함수라는 개념에는 포함이 돼요. 지도 함수긴 함수예요. 근데 1대1 함수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평선 판정법에서 y 값이 지금 두 개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또. 네,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잘못 드린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함수긴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 일, 근데 함수는 다 1대1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닌가? 뭔가 틀렸나? 아니에요. 지금 어, 그 함수라는 거는 x를 하나 넣으면은 그냥 y 하나가 튀어나오면 돼요. 근데 다른 x를 넣어서 똑같은 y가 튀어나와도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함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함수를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얘도 함수는 맞긴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인도 구간을 굳이 이렇게 제한을 안 두더라도 함수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